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또 한 번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농가들은 태풍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불어닥친 세 번째 태풍에 재기할 힘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7,000헥타르에 가까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벼 도복과 과수 낙과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국의 태풍 피해 현황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제주, 경남 남해안과 강원 동해안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의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기준 전국적으로 6,711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벼 도복 피해가 4,487헥타르, 논밭 침수 피해가 1,429헥타르,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낙과 피해가 795헥타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비닐하우스 9헥타르가 무너지거나 휘어졌고 아예 유실되거나 매몰된 논밭도 3헥타르에 달합니다. 송아지 1마리, 돼지 30마리, 꿀벌 30군도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행안부는 울산에서만 1,132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자세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늘어납니다. 항상 피해가 조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자체에서 자체 피해 조사 거치고 그 후가 되면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태풍 마이삭에 이어 4일 만에 닥친 하이선에 울산 지역 배 재배 면적의 95%인 557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추석 대목장을 앞두고 맞은 직격탄에 배농가들은 막막함을 넘어 복구 작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배를 처리를 해야 될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가 나올는지 수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과수 농가들은 낙과 피해에다 과수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낙엽 피해까지 커 태풍의 후유증이 최소 3, 4년은 갈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태풍은 농촌 주민들의 생명도 위협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는 트랙터로 하천을 건너던 농촌 주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강원 삼척에서는 석회석을 채굴한 뒤 철수하던 주민이 배수로 급류에 휩쓸리는 등 2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태풍 하이선 피해 농가 가운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피해 규모 산정과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들은 앞으로 또 가을 태풍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 발생한 가을 태풍으로 영농 현장이 완전히 초토화된 이력이 있는 만큼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지난 8월 말 발생한 바비와 마이삭, 그리고 최근 하이선까지 복구할 만하면 다시 오는 태풍 소식에 농가들은 재기의 힘을 잃고 잠기고 망가진 논밭과 과수원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연달아 몰아친 초강력 태풍은 추석 대목을 기다리던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안겼는데요. 정부는 종합적인 피해 조사에 착수해 심한 곳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피해 지원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려운 농가들의 현실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푸른 고랭지 배추가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축 처져 있습니다. 동해안을 스쳐간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밭이 엉망이 된 겁니다. 최근 3개의 강력한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수확기를 기다리던 농민들이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농가에선 태풍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0만 평 되는 배추가 물에 지금 다 잠겨갖고 생장의 가망성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배추가 거의 100% 이렇게 피해를 뺐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재난 선포를 해서 이번에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태풍 하이선 관련 피해 상황과 대처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풍 마이삭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경로로 하이선이 오는 바람에 일부 지역은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면서 피해가 심한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가 컸던 제주도와 경상도, 강원도 곳곳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 지역 지정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농민들의 생계가 크게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농협에서도 피해 지원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8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태풍 하이선으로 타격을 입은 강원도 강릉과 양양의 피해 농가를 찾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만은 1,000만 원씩 무이자 자금을 지원해요.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농약이나 이런 거는 50%씩 보조를 해드릴 테니까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농협은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방제 약재와 영양제를 최대 50% 할인 공급하는 방안, 인력 지원과 금융 지원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손해보험 조사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해 무이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금씩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피해 지원 방안들이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올해 벼 수확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산 벼 3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비축과 해외 공연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수매는 지난해보다 일찍 시행될 예정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매입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농가의 선택권과 편의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 및 확보를 위해 2020년산 벼 35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5만 톤 중 공공비축미는 총 34만 톤으로 산물벼 10만 톤과 포대벼 24만 톤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만 톤은 해외 공여용 물량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지난해보다 9일 앞당긴 9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공공비축미 매입이 9일 정도 앞당겨지게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지역별로 벼가 수확되는 시기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더 공공비축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을 하고 농가 편의도 좀 더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공공비축미 매입 직후엔 농가의 40kg들이 한 포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되고 차후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매입 가격에서 중간정산금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농식품부는 또 정부 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전국 각 시군별로 매입 대상 벼 품종을 2개 이내로 정하고 다른 품종으로 수매에 참여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품종 검정 대상 농가 중 약 10%의 농가에서 매입 품종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선 농식품부가 직접 공공비축미 매입 우대 물량 5만 톤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쌀 생산을 줄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친환경벼 5천 톤을 일반벼 특등 가격으로 매입하고 친환경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 3끼 중 2끼는 쌀을 먹고 1끼는 밀을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밀 소비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밀의 99% 이상이 외국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밀의 자급률이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의 주식이라고 불리는 밀. 국내 밀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2008년 30.9kg에서 지난해 33kg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밀 농업 현황을 보면 아찔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0.8%에 그쳤습니다.
2016년의 1.8%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의 99%는 수입된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식량 안보 문제를 재점화하며 우리 밀 자급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실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하면서 언제든지 밀 수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산밀산업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 밀 자급률이 최소한 9.9%까지 도달하도록 국회와 농특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먼저 밀 생산 농가들과 전문가들은 우리 밀 생산량 확대가 급선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 밀 생산량이 소규모다 보니 안정적인 품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껏 수확한 우리 밀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겁니다. 준질량 품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밀이 그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양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양이 일단 양이 늘어나야 되고. 하지만 생산량만 늘린다고 시장이 그 물량을 소화해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밀의 가격이 외국산 밀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밀 가격은 1kg당 975원으로 외국산 밀 대비 2.8배가량 높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리 밀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밀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에서 농민들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직불금 같은 걸 통해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우리 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밀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밀산업육성계획을 통해 우리 밀 판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밀 생산단지 27곳, 5천여 헥타르를 조성해 고품질의 우리 밀을 생산해낼 계획입니다. 생산단지는 2025년까지 50여 곳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 생산단지에서 재배한 우리 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모두 수매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지에 한해서는 프랑스부터 물 관리나 시비 관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밀 품질들은 좀 높이겠다. 10수년째 말뿐인 우리 밀 자급률 확대 논의, 밀산업육성법 시행에 힘입어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1,400억 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신규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 농촌 분야 핵심 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향토 자원 육성 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 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자립 성장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청주시는 도농순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체험마을이 활성화되어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할 수 있고 농산품 판로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농촌 경제를 살리고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이천, 강원 영월 등 총 20곳입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 4년간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별로 1년차 14억 원, 2, 3년차 각각 21억 원, 4년차엔 14억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사업 선정 지역에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고도화하고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 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자립성장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40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0개 시군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대상지구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자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은 집안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도 전화를 걸거나 대처하기가 어렵죠. 스스로 응급 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집안의 다양한 장비를 통해 119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가 올해 신규 보급됩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응급 안전 서비스 댁내 장비가 올해 10만 대 신규 보급됩니다. 댁내 장비는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이 자택에서 위급 상황을 겪으면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해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낙상 혹은 실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여러 가지 센서가 상황을 인지해 자동으로 119를 호출합니다. 센서들은 몸에는 부착하지 않고 집안의 안방이나 거실, 화장실 이런 곳곳에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수행기관 요원이나 생활지원사들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됩니다. 이들은 휴대폰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댁내 장비 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왔지만 오작동이 잦고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새롭게 10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보급되는 댁내 장비는 응급호출기와 화재 감지기, 집안에 설치돼 24시간 심박과 호흡을 감지하는 활동량 감지기, 전화기와 태블릿 PC의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나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댁내 장비를 올해 연말까지 10만 대 설치하고 2022년에는 누적 30만 명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8, 9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으로 초등학생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교과서가 지원되며 중고등학생은 교복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희망자는 관할 시군을 통해 수혜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교과서와 교복비는 새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인천시 강화군이 관내에서 수확된 강화섬 해풍배 120톤을 최근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강화섬 해풍배는 동양배 중 하나인 원황 품종으로 해풍의 영향을 받아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2007년 강화섬 해풍배 27톤을 대만에 처음 수출한 이후 현지 호응이 높아 매년 수출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농어촌 벽지마을 맞춤형 119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보건소 등이 없어 불편을 겪는 농어촌 벽지마을 200곳에 비상용 구급함을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비상용 구급함을 설치할 방침이며 그중 도서지역 14개 마을은 도보건행정과와 협력해 병원선을 이용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급함에는 과산화수소를 비롯한 멸균거즈, 에어파스 등 총 19종의 약품이 비치됩니다. 전북 전주시가 별도의 운송수단이 없어 농기계를 임대하지 못하는 고령 영세농민 등을 돕기 위해 농기계 운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운송 서비스는 1톤 차량에 실을 수 있는 18종, 61대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사용자는 운반비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희망자는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날짜 사흘 전에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전주시는 장동과 중인동에서 57종,
139대의 농기계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